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에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또 대세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단은 전쟁 테마로서 움직이는 것과 뭐 개별적으로 실적이나 뭐 다른 부분들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HMM 기준으로 했을 때 전쟁 리스크로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이 묻어나면서 같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단 밸류도 물론 싸기는 싸요. 밸류도 싸기는 싸지만 어찌됐건 간에 일단 바짝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움직임을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좀 전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내용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삼성 SDI 오랜만에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한번 좀 드려볼 텐데,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 한번 같이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양대 시장 코스피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 이렇게 해서 양대 시장 각각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살짝 코스닥 중심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종가에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 시간은 한 2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HMM 먼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면, 증권사 예측이 모두 틀렸다. 이 최근에 HMM 주가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바짝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요렇게까지 그 전까지만 놓고 보시면 아니 실적이 그렇게 좋고 운임도 좋고 뭐 다 좋았어요. 진짜 모든 것이 밸류는 뭐 어디까지 싸져야 되는 거야. 최근에 4분기 실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최근에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곱하기 4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회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계산을 하니까 PR이고 계산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7조 원 정도를 곱하기 4를 합니다. 단순 계산해서 곱하기 4를 하고, 참고로 이 적정 주가나 적정 시총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실제로 1년치를 다 더해서 이걸 가지고 PER을 환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제가 단순 계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분기 때 발표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주가가 대략적으로 뭐 25,000원, 26,000원대 이렇게 계산해보면 PER이 대략적으로 1.1배 정도 수준이 나타난다.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주가 계속 눌러앉았을 때 PER이 1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극도의 저평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못 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저평가라고 한들 모든 주식은요, 결국에 사고 싶어야 되는 이유가 필요로 하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늘 강조를 드리고 있죠. 증권사 측에서도 2월 달까지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보고서들이 나왔냐, 좋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 시장 안정화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목표 주가를 31,000원, 32,000원, 3만원 하다가 1분기에 2분기 그대로 간다면 38,000원, 36,000원 이렇게 높아지는 실적 눈높이 등등, 이런 식으로 경기 흐름을 짚어주는 증권사 측에서는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직전 목표가 대비해서 다 하향 조정을 하거나 보수적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경기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식을 항상 바라볼 때는 그때 당시 움직임에 따른 뭐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냐, 얘가 지금 이 주식이 뭘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로 해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HMM도 러시아 노선 보이콧에 합류를 할까, 이런 내용이 일단 나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HMM 기준으로 했을 때는 러시아 쪽의 비중이 좀 많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러시아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같이 좀 힘을 보태느냐 마냐, 그러면 이제 힘을 보탤 때 아니 그럼 러시아 노선 빠지면은 결국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결국에 많은 곳에 운행을 해야지 그게 다 돈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곳이 하나 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다 규제를 가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류난이잖아요. 물류대란이잖아요. 그쵸? 이 물류대란에서, 안 그래도 물류대란인 상황에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마저도 또 물류대란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우려감, 근데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반사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스토리를 엮으면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는 스토리 때문에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비중이 좀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HMN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오히려 지금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HMM은 러시아 비중이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노선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실적이 좋았던 거는 그냥 그동안의 실적 좋았던 거 그 자체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또 실적이 뭔가 변화를 줄 것이다, 이거는 뭐 약간 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유 삼아 가지고 들어가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실적과 이 전쟁 리스크 속에서 파생된 이런 어떤 노선 보이콧 이런 것들까지 같이 믹스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고 시장 대비 정말 임팩트 있는 시세가 나와주지만 실적으로 밀어붙이던 이때의 흐름하고는 지금 흐름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얼마만큼 또 전쟁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가거나 더 심화되어 가거나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뭐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오늘 지금 녹화 시간이 2시 40분인데 1.7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역대급 거래대금을 넘어설 것 같아요. 그죠? 앞전에 최고가 1.78조 원 가까이인데 지금 1.75조죠. 얼마 안 남았어요. 마감까지 지금 30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충분히 이거는 넘어선다. 지금도 거래가 바닥바닥 아주 강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이 역사적인 거래가 발생을 하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결국에 기술적으로 힘이 충분히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이렇게 유입이 된 거래의 힘을 가지고는 단기 추세는 조금 더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여태껏 뭐가 좋았고 앞으로도 뭐가 좋을 것 같고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테마적으로,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 분위기에 맞게 지금 딱 거기에만 맞춰서 거기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최근에도 바짝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드릴 때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계속 제가 추천주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시세가 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짤막짤막해요. 비중은 조금 실릴지언정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이 수익률은 뭐 그렇게 엄청 크진 않더라도 짤막짤막합니다. STN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20%, 14% 이렇게 수익을 받고, 두중도 뭐 이렇게 해서 수익금 자체는 조금 높아도 수익률 자체로는 사실은 뭐 엄청 막 퍼포먼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지금 같은 시장은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나오고 주는 대로 먹고 나오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조시푸드도 뭐 3%대긴 하지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주면 먹고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 아시겠죠? 조이시티 5%인데 76만 원이죠? 분할로 탁탁탁 나눠 사니까 수익 나면 챙겨 먹고, 나스닥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죠? 대원전선 뭐 120만 원, 사조시푸드 56만 원, 위지익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또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수익 관점. 어제 기준으로 16% 가까이 수익 중이시면서 5,200만 원. 그래서 종목을 많이 가져가기보다 비중을 조금 이제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갈 타이밍은 맞기는 맞는데 한 번에 다 쏟아붓기에는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회원님들 직접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는 대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래서 HMN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는 사실 내일 단기적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이거를 후비고 들어가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러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동안 좋았던 거 알아요. 좋은 거 많고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좋았으면 그 실적이 좋고 했던 게 너무나 좋았다면 진작에 올랐어야 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렇게까지 증권사 측에서 낮출 수가 없다. 근데 주가가 결국 못 가니까, 이 시장에서 어우러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냈는데, 이 모든 분위기, 과거의 그 모든 분위기를 다 뒤집어 바꿔가지고 뒤엎어서 지금부터 막 5만원, 6만원, 7만원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뭐 추후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뭐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잘 유지가 된다면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우뚝 솟고 거래가 많이 몰리는 종목이 있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몰려들겠죠. 그러면은 뭐 5만원이든 6만원이든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좀 이슈로 따져보면 이 지금
HMM이 오른 이유로 좀 파헤쳐 들어가 본다면 그렇게까지 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물려있던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세가 이렇게 잘 나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비중을 줄여가라면 듣기 싫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게 좀 현실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천천히 즐기시면서 분할로 천천히 챙겨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봐요. 정말 실적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운임이 계속해서 그렇게 뭐 자리를 잡아주면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 추후에 그걸로 주목받을 때 다시 사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시장에서 그냥 뭔가 이벤트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전쟁 관련된 거에 엮여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지금 어떤 그런 종목들은 다 그렇게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HMM 브리핑은 일단 마치고요. 자, 삼성 SDI를 오랜만에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는데, 일단은 저는 여전히 뭐 나쁘게 볼 것은 사실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보다도,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 보다도 그냥 좀 안타깝고 아쉽다. 왜냐면 지금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경제 분위기가 너무 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용 반도체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로 지금 셀 기업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셀 기업들 중에서 잠깐 좀 아쉬운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차량용 반도체,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어찌됐건 간에 완성차를 생산하는 데에는 조금 빠듯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완성차 생산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점, 그렇죠? 이 부분이 결국엔 셀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LG 엔솔이 상장되면서 상장 당시 수급적으로 피해를 입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삼성 SDI였죠. SK이노베이션은 유가와 정유 사업이 또 있으니까 유가랑 빗대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일단은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영향을 주기는 줬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 완성차 기업들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 40개 기업들이 러시아에 뭐 법인이라든지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규제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처럼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또 러시아에 있는 그런 어떤 해외 일부 기업들은 이런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에 거기서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로 갖고 올 때 이걸 또 환전을 한다든지, 이런 돈을 갖고 돈의 움직임에 제약이 걸려버리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쪽 국가에서. 근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들이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러시아 규제를 통해서 받는 피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고 가야 된다. 이제 아마 조만간이면은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파장으로 끝이냐에 따라서 증권사 측에서도 분석을 싹 다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얘네들은 목표를 어떻게 봐야 되며,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새롭게 개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이슈가 어떻게 또 더 길어지냐, 장기화가 되느냐, 혹은 또 빠르게 사건이 끝나서 또 뭔가 푸틴이 꼽히고 들어가가지고 국제사회에 이제 꼽히고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걸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SDI도 물론 영향을 받고, 특히나 더 원자재 가격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폭증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폭등 랠리, 이걸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당연히 있겠죠. 원가는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완성차 기업들이 또 셀을 막 엄청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이거나 오더를 내리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완성차 기업들 재고에, 반제품 재고에 이 부품 재고들의 배터리들 재고도 많이 쌓아놨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뭐다? 결국에 우리는 이 친환경적인, 그렇죠? 이 전기차로의 시장으로 계속해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속도는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이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셀 기업들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은 할 수 없지만 그 속도 차이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요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저기 하면 또 사고 계속 사고 여러분들 뭐 돈은 뭐 계속 쭉쭉 뽑아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럴 때는 기다려 주었다가 어차피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 뭐 내부적으로 큰 악재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외부적으로 경기적으로 글로벌 무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의 영향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좀 다시 잠잠해지고 퍼즐이 잘 맞춰지면 그때 돼서 다시 비중을 또 공격적으로 싣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얘네들이 당장에 진짜 완전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더 이상 얘네들 안 돼 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이 중요하고 그 시장 상황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오른다고 다 좋아하지 말고 좋은 것만 보지 마라. 반드시 스토리적인 부분들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주식은 스토리가 8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일단은 계속해서 좀 챙겨가고 있고요. 또 이런 시장에서 손가락 빨고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때까지는 트레이딩을 좀 하다가 핵심적인 매집 종목들 일부는 또 배팅을 해서 지금 준비는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수익을 좀 걷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할 거 하나씩 준비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드머니가 좀 그래도 약하게라도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시장이 제대로 고개를 돌리고 분위기를 바꿔주면 메인 종목들을 적시에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코리아 서킷처럼 이렇게 대박 수익을 봤던 종목들 있죠. 이런 후발주자들을 편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매집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좋은 종목을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세팅을 다 해드리고 타이밍이며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VIP방에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지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잠잠하다라고 해서 지루해하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 오셔서 또 좋은 기회에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요번 3월달 딱 4주차 주말마다 교육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말 딱 4주차 동안 4주 플랜으로 단기 매매에 대해서만, 왜냐면은 회원님들이 보시니까 최근에 단기 매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딱 요거 목적으로 해서 4주 플랜의 단기 트레이딩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해드리는 무상이에요. VIP방에서 무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아주 좋은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인지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일에 44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하실 때도 레슨 받고 뭐 하실 때 이 정도 금액도 들어가죠. 그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잘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생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쯤은 주식을 하시면서 투자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로 받아가실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또 주말 교육 영상도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